가면을 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팻말을 들고 수사 촉구를 외치는 하회탈 시위대들. 어이? 우리는 수소문 끝에 가면을 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하회탈을 쓰고 붉은색 점프슈트를 입은 7인의 사람들. 이들은 왜 주목받고 싶은 걸까? 멀리서도 눈에 확 띄고요. 강렬한 느낌도 있고. 그렇죠. 이거 우리 복장만 봐도 좀 쫄지 않을까. 나천재 회장과 상대하기 위해 영화 속 강도단의 모습을 재현했다는 투자자들.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 물건 투자에서 연 40%, 45% 수익 내기 힘들거든요. 일단은 고수익이라는 그 단어에 끌려가지고 이제 가서 강의를 듣게 된 거죠. 정말 그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기라는 느낌이 전혀 안 와요. 투자 실패율 0%, 수익률 45%.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특수경매의 불패신화, 나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은 그 가지수가 100가지 정도 되거든요. 유치권 안 물어줘도 되거든. 근데 90%는 다 물어주면서 사잖아요. 왜? 우리한테 강의 안 듣는 사람은 물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유치권이 걸린 건물일수록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 문제만 해결하면 건물 가격은 회복됩니다. 쉽게 말해 싸게 사서 다시 제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이건 부동산이 올랐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 안 올라서 돈 버는 거예요. 자신이 못 깬 유치권은 단 한 건도 없다는 나씨. 게다가 이게 안전성도 있지, 수익성도 있지, 그다음에 뭐 상품성인가? 그것도 세 가지 조건이 다 100% 만족이 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투자자 이름으로 가지고 해준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못 찾았죠. 명의를 우리한테 해준다는 거 소유권을. 1년이면 45% 수익이 가능하다는 말에 투자 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안 나오길래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가 그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을 떠갔어요. 그랬더니 근저당이 거의 400억이 잡혀있는 거 보고는 깜짝 놀라서 200명이 투자했다는 이 건물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합계만 400억 원 상당입니다. 다른 일을 해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 근저당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호선이 가등기가 됐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가등기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가격이라 돈을 너무 많이 땡겨갔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수익금도 못 돌려주고 또 이제 공사 진행할 돈도 없고. 당시 회사는 연평균 수익률 45% 이상, 투자 손실률은 0%라고 자신했습니다. 홍보지에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큰 글씨로 강조해놨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허들은 너무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게 편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편견 깨는 게 오늘 저입니다. 회사에서 홍보하고 있는 투자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1년에 45%, 세전 45% 수익률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등기를 통해서 담보를 해드려서 재산권을 갖고 있는 담보가 있는 투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100억짜리 물건을 30억에 낙찰받았어요. 유치권을 깨는 순간 원래 가격은 100억으로 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60억 대출 받아서 45억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직 내가 안 했는데 대출만 받아도 드릴 수 있잖아요. 원금은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금도 날리성. 부동산으로 내 가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실상 원금이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 내가 담보를 갖고 있으니까. 과거엔 수익이 실현됐었습니다. 초창기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나 회장.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회사의 투자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큰 빌딩 상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나 회장은 이 건물이 무려 75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쳤어요. 무슨 750억이야. 전화 안 된다고. 얼마 정도? 400억 힘들다 나한테. 75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걸린 뭐 공사 대금이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빠지고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이 남나요? 공사가 중단된 이 건물은 지자체 문의 결과 불법 건축물로 벌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나 회장은 이 건물의 유치권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돈을 안 받은 상태고 아직 해결 중이죠. 과정이죠. 일단 계약금은 받고 저희가 현장을 내줬으니까요. 계약금이 얼마예요? 계약금 3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경매 전화가 이제 만약에 잔금 못 받으면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법으로 해야 되겠죠. 현재 이 건물은 대부업체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일부 투자자들은 믿었던 나천재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를 팔아가야 되거든요. 진짜 장기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왜 줘야 되냐고 우리가. 자, 나가세요. 아니 경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나가세요. 자, 세 번째 나가세요. 자, 세 번 했어요. 1억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와서 현행범들이 체포해 주세요. 야, 나가. 도망을 줬어요. 나가. 하회타 시위대는 약 1,600억 원의 투자금이 불안하다며 더 큰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3명의 투자자들은 나천재 회장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에 동참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집과 전 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투자 설명회 했던 내용하고 약속이 이행이 안 돼가지고 잘못하면 가정 파탄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요. 또 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온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기꾼한테 이 경매 고수익 미끼로 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되죠. 재발이 하면 안 되죠. 과연 이 투자회사는 어떤 곳일까? 나 회장을 중심으로 회사의 임원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매니저들은 투자자들을 관리합니다. 이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나 회장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나 씨가 직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높은 IQ를 가진 사람을 신뢰한다는 나 씨. IQ 150 이상의 비서들도 고용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실체가요. 저의 천재성에 기반한 거예요. 이 사업이 전부 다. 일반 변호사들이 절대 못 따라해요. 지금까지 명도 성분은 100% 맞아요. 서적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와서 배우려고 지금 저한테 이제 변호사들이 제가 볼 때 너무 글쓰기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일단 또 문법까지 요즘 노스쿨 출신 문법까지 다 고쳐줘야 되니까. 나 씨는 제작진에게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직접 안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뭔가를 보여줍니다. 90%를 차지하는 구조예요. 이거 투자금 펼치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처리하는 서류 업무량입니다. 제가 처리해야 되는 하루의 업무 분량이 일반적인 변호사 수준의 5배 이상은 된 상태고. 자신이 믿는 건 오로지 증거와 서류뿐이라는 나 회장.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경영에 차질이 생긴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런 사태까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IMF나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사태가 와도 단단히라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정도의 확신은 그 정도는 내 확신인데 20-30% 떨어지겠지. 그걸 사기라고 하면 정말 할 말 없는 거죠. 그 정도는 전 얘기할 수 있다고 봤고요. 고소를 진행한 투자자들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뿐이라며 나 회장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렸답니다. 우리가 양심해서 예. 우리가 고지를 충분하게 했어요. 그리고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투자하면 왜 내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증거들이 다 투자하지 말라고 한 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나랑 20시간 이상 공부하기 전에 투자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 매도 청구권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투자받았다가 나중에 터지면 돈 내놓으라 한단 말이에요. 가면의 투자자들을 악성 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나 씨. 문제가 된 부분은 일부 매니저가 과장되게 홍보를 해서 생긴 일이고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개만 시켜준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가보세요라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이 투자 원금 보장 돼요. 이 투자 진짜 안전해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저를 고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홍보했던 40여 개의 건물을 살펴보았고 춘천에 위치한 대형 스포츠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스포츠 센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년치 회원권을 끊고 건강관리를 해오던 이용객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황당해서 우리가 이제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이용할 수 있었다거나. 그래서 회원들이 이제 모르게 되었구나. 피해 회원. 나 회장은 한 방송에서 스포츠센터의 대표로 소개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며 돌연 휴관에 들어간 스포츠센터. 현재 전기가 끊겨 엘리베이터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스포츠센터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손전등의 의지에 컴컴한 계단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비롯해 헬스장과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센터. 그렇다면 스포츠센터가 하루아침에 공매에 넘어간 이유는 뭘까? 95억 계약서 도장을 찍는데 저희는 이제 75억이 은행 빚이었고 채무 승계를 했으니까 등기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씨는 스포츠센터에 투자하라며 14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75억의 채무를 갚지 못해 스포츠센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를 100몇십억을 받았으면 이거 90억 끄는 거 일도 아닐 텐데 나는 공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이 닌 죽었구나 이거 니 사기쳤구나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업체 측은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받아야 되는 데는 얼마 정도 있어요, 돈? 지금 100억 넘는 것 같아요. 아니, 제대로 이자가 납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처음엔 이자를 잘 줬죠. 그러고는 또 빌려달라 그러고. 그래서 또 빌려주고. 그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 안 주더라고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경매에 넘기셨어요? 우리는 안 넣었는데 아직. 우리 넣을 건데. 아, 이제 곧 넣을 예정이신 거예요? 예. 하회타 시위대는 나 회장에게 투자금들이 어디에 사용된 건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익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회장뿐이랍니다.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사업 목적에 써가지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도 날 수 있죠. 근데 본질은 투자를 안 했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공중에서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마술이 일어난 거죠. 문제는 그 돈을 개인적 그 사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얘기고 그 돈이 투자자들한테는 손실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 회장은 대출금은 회사 운영 등에 사용되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쇼가 아니라 저 지금 여기서 당근 매도 제 개인적으로 쓴 거 한 번도 없거든요. 눈 보면서 진짜 없어요. 진짜 정직하게 없다고요. 원금조차 못 찾게 될까봐 나 회장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투자자. 하지만 나 회장은 줄 돈이 없다며 자신에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저희가 무슨 채권 채무를 지거나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원리금 보장을 안 해준다고요? 우리 돈을 우리가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기 계약서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주기로 한 거. 아니 왜 소리 질러요? 어디가 있냐고요? 아니 왜 소리 질러요? 없는 걸 있다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없으면 어떡할 거야?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왜 거짓말해? 우리는 투자자들이 작성했다는 약정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약정서에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우려합니다. 회사 측은 일단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하죠. 이 투자 약정서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빌려준 거에 있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달라고 정상적으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보면 공동 매입 투자잖아요. 공동 매입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즉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위 목적물을 재판매할 때까지 부동산의 시행, 관리, 분양 업무 등 일체의 업무는 갑이 담당하며 공유자의 관리, 처분 권한도 전부 갑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갑한테 주기로 돼 있잖아요. 즉 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회사의 문제가 알려지자 투자자들과 매니저들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나천재 회장님의 해결법이 궁금했습니다. 이 법률 구조가 이 검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우리가 이 돈을 마음대로 써도 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계약 구조가. 쉽게 말해서 내가 먹튀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딱 하자라는 거를 세팅해놨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찍지 말아주세요. 끝으로 나 회장은 투자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며 회사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제보. 저희가 좀 추가 제보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어가지고 이 회장이 내 실력 알죠? 그러면서 물컷 2,300억 정리해가지고 자기가 투자자들 다 날릴 수도 있다. 우리 영업본부에 있는 문서와 PC를 갖다 다 가지고 수거해갔어요. 사채업체 다 넘기고 자기는 돈 갖고 튀겠다. 나 회장을 배제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진실을 이야기하겠다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떤 경영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경영에 대한 어떤 방망경이 있었다고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140억의 같은 비용은 반사가 30억, 35억이에요. 그럼 그걸 어디 갔냐? 그러면 막말로 말해서 대마 횡령이잖아요. 빠져 나올 수가 없잖아요. 경영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정상의 판단이 아니에요.
나 회장 대신에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직원들. 이때까지는 회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해결 대책을 만들고 이제는 대책위에서 모든 사항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물건별로 투자자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해서 탈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런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천재 회장님, 명석한 두뇌로 이번 사태도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